나무는 봄의 에너지를 대표하며 씨앗이 새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모습처럼 새로움의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위로 뻗어나가는 확장성을 지니며 바람에 흔들리고 때로는 구부러지는 것처럼 보여도 쉽게 꺾이지 않는 유연함과 강인함을 함께 지니고 있다. 또한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며 이런 점에서 끈질긴 생명력뿐 아니라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준다. 나무의 성장은 단순한 물리적 확장에 그치지 않고 주변 생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생한다. 나무는 이파리로 그늘을 제공하고 뿌리로 토양을 붙잡아 영양분을 유지한다. 소통을 중시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은 인간과 인간, 나아가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공존 원리를 잘 드러낸다. 나무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 활동적이고 성장, 지향적이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자신의 방향만 고집하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직된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직함, 도덕성, 강한 윤리의식을 상징하고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는 강인한 태도와 연결된다. 이런 속성은 삶에서 의지력으로 드러나며 정직한 길을 추구하려는 마음과 태도를 나타낸다. 나무는 자연 생태계에서 다른 오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약 오행의 균형이 깨지면 나무의 성장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는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기반이 되므로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필요하다. 토는 나무의 필수적인 양분을 제공하므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존재이지만 너무 강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나무의 뿌리는 토가 단단하면 안정되기보다는 깊이 자리 잡기 어려워지고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나무를 소통에서 단절시키고 결국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반대로 토가 지나치게 약하면 나무는 뿌리를 내릴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외형으로는 빠르게 가지를 뻗고 성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의 견고함은 부족하다. 뿌리가 약하면 겉보기엔 무성하더라도 외부의 환경에 쉽게 흔들리거나 쓰러지기 쉽다. 토가 실한 곳에 심어진 나무는 강한 바람에 뿌리가 뽑히거나 고사하기도 한다. 이는 내실 없는 성장, 즉 허약한 기반 위에 불안정한 발전을 뜻한다. 수는 목의 생명 유지의 필수적 자원으로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자라고 영양분도 원활히 흡수할 수 있지만 수가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습해져 뿌리가 썩거나 토가 물러져 목이 흔들리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반대로 수가 부족하면 뿌리에 양분이 전달되지 않아 성장이 멈추거나 고사하게 된다. 수는 생명 에너지의 순환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균형이 무너질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적절한 화는 차갑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은 햇볕과 온기로 생명력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성장을 방해하거나 태울 수 있다. 반대로 화가 부족하면 목은 위축되어 자생력을 잃는다. 의는 마치 온실 속에서만 자란 식물이 거친 환경에 나가면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상하거나 외부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과 유사하며 성장에 에너지가 억제되고 목이 스스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어 점차 쇠약해지는 상황과 같다. 강한 화는 결국 목을 마르게 하며 본래의 강인함과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 이런 현상은 지나친 열정이나 과잉된 욕망이 오히려 해가 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게으르거나 의욕이 부족한 상태와의 부조과 지나친 열정과 집념 강한 화은 모두 건강한 삶의 균형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화는 목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과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하지만 적절한 균형 속에서 작용하여야 한다. 이 점은 삶에서도 열정과 추진력은 매우 소중한 동력이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힘들게 하거나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노력과 의지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무리하거나 지나친 욕망은 내면을 갉아먹고 본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열정은 목표를 이루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
또한 금은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도구로서 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데 있어 절제와 수정을 통해 더 강하고 견고한 형태를 갖추도록 돕는다. 이는 질서와 구조 속에서 새로운 쓰임새와 방향성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금은 나무가 분산되지 않도록 길을 잡아주며 그 에너지를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용적 결과물로 이끌어주는 정화의 기운이자 삶에 있어 절제와 형태, 완성을 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힘이다. 다듬어진 목은 건축자재나 가구, 도구와 같은 실용적인 쓰임을 통해 실질적 존재 가치가 증가하지만 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목은 다듬어지지 못한 채 원초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한 목은 숲이나 꽃동산처럼 아름다운 배경은 될 수 있어도 실질적 도움을 주는 효용을 창출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금은 나무를 절제하고 형태를 잡아가는 역할을 하며 나무가 목적과 쓰임새를 갖춘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 금의 날카로움은 무한히 뻗어 나가는 과잉된 생명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정제함으로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형태로 변모하게 만들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금이 없다면 목은 방향 없이 자라며 사회적 역할이나 실천적 가치와 거리가 먼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나 금이 너무 강하거나 많으면 목을 해치고 성장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 금이 너무 날카로워 깊은 상처를 입히면 오히려 위축되거나 말라버릴 수 있다. 금의 기운이 과도한 경우 자율적인 성장과 발달을 억압하는 제약으로 작용하며 이는 적절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목과 금의 관계는 단순한 상극관계를 넘어 인간관계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목의 기운이 강해 균형을 잃으면 독선적이거나 자신의 기준과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투영하고 충돌을 유발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남성이 이러하면 여성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지나치게 행사하려는 태도로 드러날 수 있다. 반면 여성 사주의 금이 너무 강하면 정서적 위협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숲속에서 산적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을 느끼는 경험과 비교될 수 있으며 목의 에너지를 금의 공격적인 속성이 억압하며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결국 목과 금은 상호 조화를 이룰 때 목은 본연의 생명력을 보존하면서도 유용한 존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런 균형은 인간관계에 있어 조화를 이루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다. 목이 건강하게 자르고 동시에 실용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금의 날카로움이 적절히 작용해야 한다. 금은 나무를 절제하며 다듬는다. 의는 목이 주변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존재로 변모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금이 부족하면 목이 지나치게 뻗어 자칫 무질서하게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며 금이 지나치면 성장력을 억누르며 생명력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금과 목의 관계는 삶에서도 자유로운 성장과 적절한 절제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지나친 주장목의 과잉은 타인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경우 적절한 규제금의 역할과 필요하지만 지나친 통제금의 과잉은 성장 가능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많고 토의 기운이 약한 경우 목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갖추지 못한다. 의는 마치 울창한 숲에서 얕은 뿌리로 수많은 나무가 서로 양분을 빼앗으려고 경쟁하는 모습처럼 비록 나무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내실이 없어 언제든 쓰러질 위험을 안고 있다. 나무는 재물이나 성취를 의미하고 토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가 약하면 재물이 축적되지 못하고 모은 재물을 빼앗기거나 유실될 가능성도 크다. 더 나아가 나무가 과다하고 토가 부족한 환경은 균형이 깨진 사회 또는 조직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주변의 토양까지 고갈시키는 것과 같이 욕심을 위해 타인의 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의 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뇌물수, 배임, 횡령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목과 토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되면 목은 안정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환경에서도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행동으로 나타난다. 나무가 많아 숲을 이루면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듯 목이 많은 사람은 사람들을 모으는 소질이 있다. 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협업과 소통을 주도하는 유리한 기질일 수 있다. 참고 자평진전 평주에서 목의 희기. 봄철의 나무는 아직 한기가 있어 화로 따뜻하게 해주어야 방굴 고불고불하게 얽힘의 우려가 없으며 동시에 수로 도와 주면 서창 한가롭고 여유롭게 지냄의 아름다움이 생긴다. 1은 봄철의 수가 왕성하여 습하면 뿌리와 가지가 상하는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나 수가 부족하면 뿌리가 마르고 잎이 시들게 된다. 토가 많으면 힘이 빠지지만 토가 적으면 재물이 많아진다. 다만 꺼리는 것은 금이 중첩된 것이며 이것은 목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이 왕성하면 금이 있어야 좋다. 여름목은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 수 있으므로 왕성한 수로 도우면 윤택해진다. 화가 지나치게 강하면 목이 불에 탈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 토는 적게 있어야 한다. 토가 많으면 재앙이 있게 된다. 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금이 없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금은 가지를 다듬어 주어 건강한 성장을 유도한다. 가을은 목이 점차로 시드는 계절이다. 초추에는 화기가 남아 있어 수와 토로 돕는 것이 좋다. 중추에는 과일이 익어 가지를 다듬어야 하며 상강 이후 수가 왕성해지면 목이 표류하므로 좋지 않다. 한로 이후는 화가 있어야 목이 실하게 된다. 가을에 목이 왕성하면 좋으나 토가 많으면 목이 자랄 힘이 없고 재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겨울목은 방굴에 우려가 있어 토가 많아 배양해야 한다. 수가 강하면 고유한 형체를 잃게 되고 금이 많으면 목이 상처를 입어 해롭다. 화가 중첩되면 따뜻하고 지지에 통근하면 편안하게 되는데 사절이 되면 좋지 않고 생황이 되면 좋다.